게임 대 통신의 충돌, 닌텐도 대 모토로라, 무선기술 특허 전쟁의 전말. 특허 전쟁은 언제나 기술과 권리 그리고 산업 간 충돌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데 게임 회사와 통신 장비 회사가 법정에서 맞붙는 일이 있었다. 닌텐도와 모토로라, 이질적인 두 회사가 벌인 특허 소송은 단순한 침해 공방을 넘어서서 무선 기술의 활용 범위와 지식 재산권의 해석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으로 발전했다. 이 이야기는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 시리즈와 3DS, 그리고 모토로라가 보유한 통신 특허 사이에서 벌어진 장르를 넘나드는 기술 분쟁의 역사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살펴보자. 전통 통신 강자 모토로라의 숨겨진 무기 표준 필수 특허. 모토로라는 한때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선두주자였다. 특히 2G, 3G, 4G로 이어지는 무선통신 표준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며 수많은 통신 특허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표준 필수 특허로 지정되며 산업 전체가 해당 기술을 사용해야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표준 필수 특허란 어떤 산업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 등이 채택한 기술에 대해 특정 기업이 보유한 권리다. 예를 들어 3G 통신을 위한 신호 전송 방식, 와이파이 연결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모토로라는 특히 IEEE, ETSI 등 국제 표준 기구에서 무선 기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와이파이 및 무선 데이터 송수신 관련 기술로 통신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나 모바일 게임기에도 널리 쓰였다. 닌텐도 3DS 게임기 속 통신 기술의 그림자. 한편 닌텐도는 2011년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3DS를 출시했다. 전작인 DS 시리즈에 비해 무선 통신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고 사용자들은 와이파이로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거나 e숍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기 간 자동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스트리트 패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하지만 이러한 무선 기능 대부분이 모토로라가 보유한 무선 통신 특허를 일정 부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모토로라는 이를 두고 닌텐도가 자사의 표준 필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특허 침해 주장뿐 아니라 닌텐도의 빠른 글로벌 확장에 따른 수익 분배 요구도 담겨 있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 표준 필수 특허의 공정 이용 여부. 2011년 모토로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닌텐도를 제소하며 닌텐도 3DS 및 일부 윌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닌텐도가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다른 기기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패킷 처리 방식, 무선 통신 중 수신 데이터를 최적화하여 처리하는 알고리즘, 멀티 디바이스 간의 낮은 대역폭에서 효율적으로 동기화를 유지하는 방식. 이들 기술은 모두 모토로라가 표준 필수 특허로 등록한 기술로 닌텐도 제품군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었다. 하지만 닌텐도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논리로 반박했다. 첫째, 해당 기술은 누구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 하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국제 규정을 근거로 로열티를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둘째, 모토로라가 제시한 로열티 금액이 과도하며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RAND란 페어, 리저너벌, 언드, 남마이너스 디스크리머너토리의 약자로 표준 필수 특허 보유자는 모든 기업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닌텐도는 이를 통해 사용은 했지만 침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모토로라의 배경, 구글 인수와 특허 무기화 전략. 이 시기를 전후해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다. 2012년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약 125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는 단말기 제조보다 모토로라가 보유한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였으며 애플과 삼성 등과의 특허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 확보 전략이었다.
즉, 닌텐도에 대한 소송도 단순한 제조사 대 제조사의 다툼이 아니라 구글이라는 글로벌 IT 기업의 IP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셈이었다. 구글은 이후 특허 전문 자회사인 모토로라 패턴트 홀딩즈를 통해 닌텐도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벌이며 기술 기반의 수익 모델을 확대하려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합의와 승소, 그리고 전략적 회피. ITC는 초기에는 일부 기술에 대해 모토로라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거나 조정 권고를 내렸다. 닌텐도는 이에 따라 해당 기능을 일부 수정하거나 대체 기술을 도입해 판매 금지를 피했다. 또한 닌텐도는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모토로라 측과 비공개 합의를 체결하고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닌텐도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품의 글로벌 유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 닌텐도는 차세대 기기인 닌텐도 스위치 개발 단계에서부터 무선 기술 관련 특허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며 자체 통신 모듈 설계 및 외부 모듈 공급업체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계를 정비했다. 소송을 통해 얻은 교훈을 IP 전략으로 승화시킨 셈이다. 소송 이후의 변화, 무선 특허 시대, 게임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닌텐도 대 모토로라 사건은 게임 산업이 더 이상 단순히 콘텐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게임기 하나에 수백 개의 통신, 디스플레이, 보안, 전력 관리 특허가 들어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타 산업의 기술과 맞물려 있다. 이 사건 이후 닌텐도뿐 아니라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밸브 등도 하드웨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외부 특허 사용 여부를 검토하는 IP 사전 분석 시스템을 강화했다. 또한 게임기와 무선 기술이 결합되면서 게임 산업이 통신기술 특허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도 생겼다. 통신사나 장비 기업도 변화했다. 모토로라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특허 자산을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이 아닌 수익 창출의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확대되었다. 퀄컴, 노키아, 에릭슨 등도 게임기, 스마트워치, AR, VR 기기 등 다양한 신기술 기기를 대상으로 특허 방어망을 넓혀가고 있다. 결론, 지식재산의 시대, 기술 경계는 무너졌다. 닌텐도 대 모토로라 사건은 단순한 기술 침해 분쟁이 아니라 기술 융합 시대의 특허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다. 통신과 게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통 산업과 IT 산업 사이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특허는 그 중간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게임기는 더 스마트해지고 통신은 더 광범위해지며 특허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중요한 건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활용하는 전략이다. 닌텐도는 싸우며 배웠고 모토로라는 특허로 시장을 움직이려 했다. 이 둘의 전쟁은 결국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자 리스크인지, 그리고 IP 전략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증명한 것이다.